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4% 증가하며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평균 수출은 21억 달러를 넘어서며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민간 제조업 지표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51.5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9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전망치인 52.7을 하회하며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편 여행이 중단되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5조 5,0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 합산 점유율이 34.6%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이는 작년 16.0%에서 2배 넘게 확대된 수준으로 중국과 일본계 배터리 제조사에 비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은 오늘 장 초반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이제는 2%대 상승으로 회복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해외 헤지펀드의 전쟁으로 증시가 흔들렸었는데 한국판 게임스톱으로 언급되는 종목이 오늘 셀트리온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의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단기 과열을 겪었고 또 조정 국면도 접어들었습니다. 변동성을 견디느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실적 발표들 나오는 기업들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 많은데요. 지난주에 네.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면서 매매 공방들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한 주간의 이벤트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지수가 좀 안정권으로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도 월 초다 보니까 주요 일정과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이 또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조업 지표입니다. 미국도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은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한 51.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대만이 60을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60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한국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3.2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국면을 가장 잘 제조업 쪽에서 또 첨단 산업 쪽에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대만이나 한국에 대한 변화들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 기대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은 또 알파벳, 구글이죠.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도 어떻게 얘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2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 최근 동향은 일단 신선식품의 가격세, 대표적으로 계란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솔로엠이라는 회사 신규 상장됩니다. 삼성전기에서 분사됐고 파워 모듈, 통신 모듈 쪽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게다가 ESL이라고 하는 전자 가격 표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라라든가 지금 어떤 의류업체 쪽으로 계속 수주 기회가 높아가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의 주목은 받을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한국의 실적 발표하는 삼성중공업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또 대거 조선업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죠. 이에 따른 변화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회사 화이자, 아마존닷컴, 엑슨모빌입니다. 또 이제 정유주 쪽에서 엑슨모빌은 최근에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쉐이프론과의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아마존닷컴 일단 온라인의 대명사다 보니까 실적 기대치는 괜찮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요즘 실적을 발표하고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아마존닷컴에서도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화이자 실적 발표를 하는데 화이자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백신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적이 잡힐 텐데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들이 과연 백신의 수익성이 얼마일까라는 부분들이 계속 어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른 답을 실적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월 3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날은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차이신 서비스업 PMI, 미국도 1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또 1월 ADP 취업자 변동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쪽은 또 고용 보고서와 연결해서 중요한 어떤 고용 관계의 흐름들을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서비스업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은 이제 정체를 보이다가 반등 기조, 특히 이번에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개선되고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반대로 중국 쪽은 약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반적인 지표는 무거워지고 미국 쪽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어떤 타겟팅 광고죠. 쉽게 말씀드리면 에코 마케팅과 관련된 비슷한 일을 하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장됩니다. 그냥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을 플랫폼으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현대차라든가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밖에 또 한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회사 이날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화장품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게임주에서는 웹젠,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서울바이오시스,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회사는 퀄컴과 이베이, 그리고 바이오젠이 있는데 특히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어떤 스마트폰 관련된 동향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2월 4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2월 공장 주문, 또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발표될 텐데 여건 지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개선세 이어나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한국의 실적은 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컨텐츠 관련된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들인데 이런 컨텐츠 종목들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들이 실적과 함께 어떤 OTT 서비스가 얼만큼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KTNG, KB금융, 또 주요 금융사가 실적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대비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 실적 발표를 체크해 보시되 일단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미국에서는 포드와 제약사 머크 이런 실적들이 발표가 될 텐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부각받는 것은 GM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포드는 하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의문을 가질 텐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 포드 쪽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2월 5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소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언급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 만큼 시장에 크게 어떤 변화를 자리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다 알려진 내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이 이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끌고 가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이날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 그리고 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고용 쪽 계속 신경을 쓰겠죠. 근데 미국의 실업률은 일단 빠르게 하향되는 수준보다 지금 이 상태로 거의
횡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풀타임 고용이 확실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은 풀타임 고용, 즉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거 어떤 해고됐던 인원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해야 이제 본격적인 또 소비자의 심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항체의약품 관련된 쪽이고요. 아이퀘스트라고 하는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더존비전과 비슷한 회사의 흐름인데 규모는 아직 작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하는 롯데케미칼, NC소프트, 한국타이어인테크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학업체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 효성 TNC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런 흐름들에 걸맞게 롯데케미칼의 변화 이어지는지 특히 또 롯데그룹주가 요즘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처집니다. 다른 한화나 LG, 현대 모두 다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동력들을 짜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롯데는 지금 전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뭔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변화들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되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일정 알아봤고요.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LG화학, 하나금융지주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카카오게임즈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전자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녹십자랩셀, 데브시스터즈 등이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은 그런 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다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약했다가 현재는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업종 대부분이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달 1월에 이제 주가 하락폭이 컸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조선 또 바이오 업종 같은 지난 1월에 주가 흐름이 더 좀 부진했던 그러한 업종들 중심으로 이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게임스타 관련한 그러한 공매도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수급적인 이슈로 좀 지난주에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이러한 게임스탑의 이제 쇼스키즈 사태와 함께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그런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쇼스퀴즈 사태 속 공매도 비중이 높은 바이오주들로 조금 강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셀트리온, 효성 TNC, 제주은행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14.51% 상승한 3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캐나다에서 이 램시마 SC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반공매도 운동의 타겟으로 지목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트론 헬스케어, 세트론 제약까지 세트론 삼형제들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트론은 지난달 28일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인플릭시마 피하 주사 제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의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해서 자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주사를 할 수 있어서 치료 편의성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된 셀트리온 주식 사기 운동을 개시하면서 상승세 함께 더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한국판 게임스톱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은 국내 상장 주식 중 공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은 개인 투자자들과 연대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 29.88% 상승한 38만 9천 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효성 TNC 이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과 스판덱스 수익 개선 전망 때문인데요.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효성 TNC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했습니다. 한 증권사는 효성 TNC가 신설한 중국 취저우 인도 공장의 이익 정상화로 인해서 구조적 이익 레벨업을 기대했고요. 다른 증권사도 효성 TNC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의류 수요 회복으로 제품 가격이 반등해서 스판덱스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익은 더 좋을 거라는 리포트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효성 TNC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현재 23.40% 상승한 7,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주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제주은행이 눈에 띕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제주은행 주가는 네이버 매각설 영향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네이버가 신한금융으로부터 제주은행 지분 매입을 희망한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매각과 인수 주체로 거론된 네이버와 신한금융지주 모두 이를 부인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부인에도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은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뉴욕 증시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분을 반영하면서 1120원대로 진입했으나 국내 증시 강세에 따른 상단 제약을 보이면서 1110원대 후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0.7원 정도 상승한 1119.50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게임스탑 관련 투기 과열 우려랑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실망으로 한 2%대 급락을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과도한 주가 변동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3만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한 3.3%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3.3% 그리고 3.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과도하게 커진 변동성이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키웠는데 대표적으로 게임스탑은 이날 장중 한때 100% 넘게 오르는 등 폭등세를 보인 끝에 약 68% 정도 상승에 마감을 했고 AMC도 50%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도 미국의 투자자들을 약간 실망스럽게 했었는데 존슨앤존슨은 이날 개발 중인 백신이 평균적으로 66%의 예방 효과만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내린 가운데 에너지가 3.39% 떨어졌고 기술주도 한 2.4%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달러화는 이에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개장했습니다. 달러화는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전날 수준을 중심으로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의 큰 폭의 조정에도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 등은 달러에 오히려 약세를 보였고 월말 포지션 조정과 함께 달러 매도 포지션의 숏 스퀴즈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 90.497까지 하락한 이후에 90.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시장에도 미국 증시의 숏스퀴즈 파장을 주목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의 달러화 매수를 계속 타진하고 있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강화되면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쏠린 매도 포지션의 숏스퀴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 달러화에 대한 약세 베팅은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에 추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1,120원까지 가격대를 높였으나 국내 증시의 상승 전환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 상단이 제약된 모습입니다. 1,120원대까지 반등한 데 따른 부담감과 추가 매수 심리 또한 제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1,117원대로 하락 이후에 약간 좁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올해 1월 국내 세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480억 1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조업일수 고려 시 하루 평균 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중국의 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1.5로 발표가 되면서 예측치인 52.7보다 하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위안화는 0.13% 절상한 6.4623 위안에 고시됐습니다. 여기에 위안화는 장 초반 달러와 연동되면서 장중 강세 전환이기도 했지만 오전에 10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급등하면서 6.46 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안화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강세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수급은 내고 물량이 소폭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큰 쏠림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후 원달러 환율은 20원대 상단 확인 후 하락한 데 따른 부담감과 증시 강세 전환 유지에 힘입어 10원대 후반대로 중심으로 제한된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중 위안화가 급격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른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유효한 경계의 심에 이거해서 하단 또한 1,11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지지력을 보임에 따라서 하락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1,118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함지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고민 덜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오셨는데도 멋지게 입고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누적 수익률 32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고요. 네, 국제약품부터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모두 좋은 수익률 내고 나왔습니다. 다음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첼시스부터 오텍까지 18%까지도 수익 낸 종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까지 12%부터 15%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수익 좋았습니다. S맥도 있고요. 15% IA까지도 기록을 했고요. 다음으로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 오토텍 15% 수익을 내줬죠. 아이큐가 15.1%, 한농화성이 9.9% 목표가 달성하러 포트 제외됐지만 수익률 좋습니다. 써니전자 9.3%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요. NEW 12%, 사마알미늄 46.6%, 로보스타 10.5%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인선인드가 9.1%, 벽산 13%, 러셀 12.7%, 로버스타 26.4% 목표가 달성해주고 또 다른 급등 나오고 있죠. 여기서 추가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다음은 이제 포트 제외되면서 손절가 터치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택팅과 웹진, 삼성출판사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현재 4% 수익 구간이고 덱스터도 1%, 그리고 지난주에 편입이 됐던 네이버가 1.2% 수익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 살펴볼 텐데요. 오랜만에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도와주세요. 네, 현재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종목들이 우수수 이렇게 손절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손절가를 잡아두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종목의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폭,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하락장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금요일 날이라든지 목요일 날 또 AS를 드리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어떤 이제 모멘텀들을 보고 있었던 IPO라는 모멘텀을 보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비중이 높으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고, 비중이 작으시다면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목들을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AS 드리도록 할 텐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만들어진 이 23,300원이라는 고점을 오늘 아침에 살짝 돌파를 한 이후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매물대 구간에서의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일 하루 정도까지, 그러니까 오늘 메디포스가 음봉으로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내일쯤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겠고요. 오늘 뭐 만약에 음봉이 아니라고 하면 오후장쯤에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 돌파하고 시세가 터지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찌되었던 메디포스트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아직도 외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가고 있고요. 기관 매수세 좋고, 그리고 개인은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이 많이 팔아서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시장보다 현재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덱스터입니다. OTT 관련해서의 이슈는 올 한 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6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쪽 콘텐츠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세 흐름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 흐름 나오는 것과 함께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면서 그렇게 장이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금요일날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좀 개중에도 강한 종목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종목이 없었습니다. 상승 종목 자체가, 그죠? 그리고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가족분들께 먼저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해서 네이버를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에서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조정이 나온 흐름입니다. 5일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오늘 매수세 붙으면서 다시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흐름과 함께 비교를 해보신다면 코스피가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빠지는 동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라는 점,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괜찮아졌을 때는 네이버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인데 여기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하면 계속 보유하고요. 손절가 짧게 잡아놨습니다. 이탈한다면 청산을 하고 다른 종목 아니면 다른 섹터들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은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좀 확인해보고 OTT 종목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덱스터까지 살펴보고요. 네이버도 시장의 흐름에 잘 맡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도너리포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기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록십자 랩셀 저희 14만 원에 오늘 20% 매수했습니다. 24만 원에 20% 녹십자 랩셀이고요. 14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녹십자 랩셀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주연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녹십자 랩셀 왜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사셨을까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게 그 녹십자 랩셀 오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녹십자 네. 같은 경우는 한 수요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도 이제 괜찮은 자리에 와서 솔직히 이날은 제가 매수나 도너리포트에 편입을 시킬까 고민을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네. 이 금요일 날 이제 어떤 호재가 이제 뜨면서 갭 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가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호재 뉴스가 뜨고 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뜬 상태에서 음봉으로 쫙 밀려 내려올 경우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관점이었다면 어저께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반등 정도를 생각하고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기는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손절가는 12만 3천 원 오늘 저점 부근이거든요. 12만 3천 원 오늘 손절 잡으시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만약에 올려준다고 하면 5장 아니면 내일장 해서 반등 흐름이 한 번은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등 흐름이 뭐 선생님 매수하신 14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약간 하단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요. 한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 하면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리하시는 전략까지 저희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SM이요. SM이고요.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3,550원에 10%예요. 33,550원에 10% 비중입니다.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시거든요. 예,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주연 의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주연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SM을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우,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보시면 SM이 이제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19년도, 2020년 이제 코로나19 때까지 해서 계속 이런 하락 트렌드로 주가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던 하락 트렌드를 벗겨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뭐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벗겨놓고 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요. 조정 충분히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8,000원 부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파동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요번에 이제 뭐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흐름이었는데,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조정받았다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뭐 시장이 오늘 반등까지는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 뭐 수익권인 종목들, 수익권으로 가는 종목들은 좀 챙겨서, 현금 비중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좀 챙겨 두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니까, 일단 손절가는 잡아 드릴게요. 혹시 또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손실권이신데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9,500원, 오늘 저점입니다. 이제는 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지해줬던 자리 28,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거기서 또 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지금은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잘 받았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 상태로 보유를 해보시되,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34,000원 지금 전고점 부근 저항인데요. 이 구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 한 34,000원 정도 오게 되면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한 3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시장이 그렇게 심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 29,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 잡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잘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M제약이고요. 매수가 3,110원에 비중 20%, 514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KM제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주연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KM제약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뭐 바닥권에서 그렇게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의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그림에서요, 지지와 저항을 했던 가격대를 이렇게 잡아본다면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2,750원, 2,770원 요쯤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10월 달부터 해서 약 한 3, 4개월 정도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줬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번에 하락장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시는 이 가격대가 2,77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현재 KM제약 같은 경우는 이 저항 구간 위로 주가가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는지 흐름을 먼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 때문에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시나리오인 거고요. 만약 여기서 2,770원, 2,760원 이 저항까지 올라왔는데 돌파를 못하고 그냥 쭉 밀려버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KM제약 같은 이 하단으로는 2,300원까지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절가는 오늘 저점인 2,600원을 잡으시고요.
여기가 끊어진다 하면 그냥 시장이 좀 많이 박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올라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3,200원, 3,180원 여기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3,2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 정도 올라오면 비중 한 10%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시세가 더 나와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 한 3,500원까지는 남은 비중 한 10%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종목 상담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보내주신 종목들은요, 잠시 후 2부 때 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도너 리포트 오늘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 듣고 어떤 후보가 편입이 될지 지켜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하나고요. 네. 좀 새로운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종목일 것 같아요. 도너리포트에 편입이 안 됐던 종목인데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대됩니다. 종목은 삼성제약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삼성제약을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음 날 이제 바로 한 10% 정도 시세가 터졌죠.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은 안 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후 수익 채팅방에 계신 분들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이제 정리가 좀 되셨을 거고 지금 보면 삼성제약 역시 전저점 8,100원 부근을 살짝 이탈을 시켰거든요. 이탈을 시켰다가 오늘 다시 바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일 이평선 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종목이 지금 저점 매수로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기존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장암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단계고 시행청에 이제 허가를 남겨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항암제 관련해서 신약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게 받았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런 가격 조정의 저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간 조정을 얼마나 더 받았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가 기간 조정의 저점이라면 반등하는 흐름은 분명히 나와줄 거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NK입니다. SNK 같은 경우는 킹 오브 파이터 해가지고 이제 40대 분들, 30대 후반 분들은 어릴 때 이제 오락실 가서 게임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추억의 게임일 텐데요. 이 게임이 이제 게임을 만든 회사가 바로 SNK고요. 현재 SNK는 지분을 보시게 되면 지카쿠, 주이카쿠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33%의 지분을 보유한 게 그 일본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각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를 매각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이 매각 주체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좀 펀딩을 한 그런 회사에 이제 넘어간다라고 해서 한때 좀 이슈가 됐는데 지금 재료로 나온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각일이 기존에 1월 달에서 3월 17일로 연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증권위에서 이제 시간외에서 대량 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매각 대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의 조금 딜레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매각 이슈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의 모멘텀으로서 자극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급등이 나와준 부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내일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그 보통 이런 매각 이슈가 있으면 계약금으로 한 10% 정도의 계약 대금을 걸어둬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 만료일에 대금을 다 납입을 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집을 계약하거나 뭐 할 때처럼. 그런데 현재 SNK 같은 경우는 10% 그 계약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그 당일날 마지막 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매각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단기적인 접근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급등할 때 따라붙지 마시고요. 오늘 반등이 강하게 잘 나와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든지 할 때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 수익도 그렇게 뭐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이 인수하는 주체가 제시했던 가격이 한 34,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이 주가를 더 높게 산정을 해서 보통 매각 때는 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가까지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매각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단기 공략으로 접근을 하시기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삼성제약과 함께 SNK는 이제 단기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도너 리포트에 편입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잠시 후 3시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종목과 함께 대응 전략 알려드립니다. 자, 이주연 의원님은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주연 전문위원님 그리고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